신한대학교 미남교수 신정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글 글래스를 알고 계십니까?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프로젝트 글래스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착용 컴퓨터로서 대량 판매 시장에 유비쿼터스 컴퓨터를 판매하는 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기능의 구글 글래스는 개인의 경우에는 활용에 좋은 점도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롭앤더의 인터뷰의 내용을 미남 교수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글래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핸즈프리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므로 자연 언어, 음성 명령을 통해 인터넷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경테에 렌즈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은 레이벤이나 워비파커와 같은 선글라스 소매 업체들과 협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매점을 열어 고객들이 이 기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에디션은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으나 구글은 구글 글래스가 종국엔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및 안경테와 함께 동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안경들은 모듈 형식이 됨으로써 일반 도수 안경에 부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공식 출시될 구글 글래스는 기업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도청, 감시 등 다양한 부적절 활용 사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롭앤더의 칼럼니스트는 직원들이 이를 가져오기 전에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롭앤더는 최근 구글 글래스 사용이 어떻게 불법 도청 혐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글 하나를 읽고 있던 중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수년 전 작은 보안팀을 운영할 때 거의 체포될 뻔했던 경험이었는데 그때는 젊었고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는데도 거의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감수한 기분이었고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글 글래스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는 헤드마운트 형태의 상시 전원이 켜진 장치로 동영상과 음성을 녹음하여 웹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자는 도청에 관한 논란을 주로 다루겠지만 구글 글래스가 야기할 수도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과는 달라진 도청에 관한 것입니다. 도청 관련 법은 국가마다 주마다 다르며 스노우덴의 폭로를 볼 때 NSA조차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규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구글 글래스를 사용하는 직원이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의 문제 행동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법 문제와 관련해 큰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문제 행동을 파악함에 있어 직원이 구글 글래스를 통한 촬영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이나 개인이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주 지역의 법률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글 글래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부적절한 언사나 행동, 도난이나 직원 강령의 심대한 위반과 같은 일이 구글 글래스에 기록될 때 어떠한 결과로 비화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기업의 법무부서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원을 합당하게 해고해 놓고 해당 직원에게 불법 해고라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해 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구글 글래스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지고 보면 이미 보안 카메라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안 카메라의 설치 위치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화장실 설치는 불법인 것처럼 구글 글래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구글 글래스의 또 다른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위해 범죄를 계획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한 비슷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구글 글래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성희롱,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 상황을 더 주목받기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상황이 이번 주 발생했습니다. 구글 직원을 가져간 한 시민활동가가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IT 회사들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헐뜯어 시위를 발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들 중 한 명을 죽이는 상황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정체가 드러났고 구글과 IT 업계 전반에 해를 끼친 후에야 이 사태는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경영진으로 가장해 시위대에서 임산부를 밀치고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시위대를 분노에 휩싸일 만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보락스 시위를 연구했습니다. 시위대가 경비 헬리콥터에 총격을 가했고 우물에 독약을 풀고자 시도했으며 개미독의 관리자를 목까지 파묻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위대가 이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찾기는 힘들었지만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는 상황은 극단적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구글 글래스를 허용했을 때 젊은 직원들은 부적절한 사진을 게재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회사 정책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것입니다. XX 기업 성도착적 변태 행위 조장 혐의로 고소되다와 같은 기사 제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 글래스가 대중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IT 의사결정권자들은 구글 글래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글래스를 금지하는 기업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칼럼의 요지입니다. 적어도 사내에서나 회사 행사 시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글 글래스를 사용하면 특정 기업을 촬영한 비디오가 웹에 뜨기 전 또는 경쟁업체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비디오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에게 있어서는 구글 글래스의 도입은 너무 위험한 처사입니다. 오늘 인터뷰 인물은 로봇 앤덜은 앤덜 그룹의 대표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포레스터 리서치와 기가 인포메이션 그룹의 선임 연구원이었으며 그 전에는 IBM에서 내부 감사, 경쟁력 분석, 마케팅, 재무, 보안 등의 업무를 맡았다. 현재는 심기술, 보안, 리눅스 등에 대해 전문 기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글래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5가지 팁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동영상 잘 보셨나요?